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말만이 아닌 실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단일 대우를 거듭 주문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분리 대응론이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적행위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것도 내부 총질로 보는 거다. 그거는 저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게끔 딱 놔두고 그 문제가 당에 번지지 않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될 부분은 이것이 공익의 어떤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저는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사익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반드시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인천공항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현재 모습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들어오기 직전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는 대로, 영상에 보여지는 대로 저희는 또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들으신 대로 어제 오전 박영선 장관과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이 분리 대응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많이 나온 지는 한참 됐죠.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박영선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예. 또 많은 정치 관측통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림, 민주당이 이재명이 민주당, 이와 같은 그림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그린 그림이거든요. 원한 그림이고, 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계양에 가서 보궐선거 출마를 하고, 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 출마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스크럼을 짜고 본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분리 대응론이니 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본인에게 사법 리스크를 대응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또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현재 민주당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국지에 보면 연환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배들을 묶어가지고 함께 대응하는 그런 것.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묶은 그런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인천공항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곳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을 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네. 앞서 들은 것처럼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더 이상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의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참 저는 지금 정치권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총질인지 아니면 이게 충원이나 고원인지. 자, 다른 당에 대해서 다른 당의 인사가 쓴소리를 하면 충원 고원이라 그래요. 예. 아, 저런 사람이 있어서 건강한 정당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의 당 인사가 자신의 당에서 충원과 고원을 하면 그것을 공격이고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저 기득권 정치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게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는구나, 이렇게 뿐이 느껴지지 않죠. 자, 정치권은요,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그러고 최고 지도자들은 더더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나요? 국민과 당을 위해서 그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나 본인에게 좀 아픈 이야기, 쓴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더 새겨 듣고 그거를 해결하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당은 좀 분리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줘야죠. 아, 그렇게 안 해도 지지율도 올리고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저런 이야기는 자기의 권력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도 검찰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또 한 번의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또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의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뭐 일부를 제외하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 바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월 되면 바로 내년 총선에서 1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당이 또 모든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바로 이제 선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총선은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년쯤 앞두고 이제 지금도 갈등 상황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총선 체제를 앞두고 이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서 결국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이스카 절정에 이를 때쯤 내년 4월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대표를 그만두거나 뭐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죠. 예.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뭐 공고해지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많은 그 비명계 이른바 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은 공천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직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에 걸린 상황을 앞두고 그리고 공천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 상황이 이제 불거질 상황이 되었고요. 예. 아마도 이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일 거고요. 일단 그 조직 여러 가지 조직을 지금 하면서 뭐 이른바 반문계라든지 뭐 저 친문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잇따라 가지고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연속 토론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 상황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인천공항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인데 수많은 취재진들이 보이는데 바로 저 문을 향해서 잠시 뒤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을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고 했고 그렇죠. 김성태 전 회장도 태국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검찰은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자, 이거는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정치권에서는? 글쎄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조작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좀 그건 좀 과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공정한 수사다까지는 저도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이 변호사 대납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야당의 대표예요. 그것도 다수당의 대표예요. 어느 정도 진짜 수사를 할
명분이 없이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검찰이 의심을 할 만한 거는 가지고 있구나. 뭐 유죄를 확정지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의심을 해서 수사를 진행할 정도는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이쪽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돌파가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건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 국민들이 다 함께 그 생각을 지지해 줄 때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오히려 국민에게 방탄 프레임이 더 먹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막 더 강화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첫 번째 질문과 연결져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걱정 내지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당원들한테 아니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든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 당이 선거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인천공항의 현지 시점의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체포의 배후가 아니라 그 체포 세력, 그 체포의 깡패의 배후가 궁금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기획 체포냐 아니냐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기획 체포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죠. 그러니까 기획 체포라고 한다면 김성태 전 회장의 이제 그 소재지를 미리 알아놓고 다 알고 미리 체포할 수 있었는데 예.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그날 체포했다고 이렇게 뉴스를 내게 그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체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점을 혹시 맞췄다?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뭐 태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영사든 태국 경찰이든 이민국이든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법무부가 그렇게 다 조율하고 지휘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 법무부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체포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그 체포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문제를 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처럼 아니 깡패 잡아오는 게 뭐가 문제냐? 해외로 도피한 범죄 혐의자를 잡아오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 범죄자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 전혀 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 전 의원을 측근해서 돕고 있는 분이죠. 박종희 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연결됐습니까? 네, 박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나경원 전 의원을 지금 현재 지적글에서 돕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과연 정말 출마 의지를 굳혔구나. 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국립묘지에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또 근대화 또 지금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족적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서 예.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그런 자세를 좀 다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국민 현충원을 찾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는 것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많이들 하는 정치인의 일정인데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정을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전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 또 애국심의 확인 이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립묘지가 나경원 전 대표의 그 지역구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즘 기자들이 뭐 어디를 다니냐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일정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어떤 마음을 다지는 그런 참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이 있었잖아요. 이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도 그렇고 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는데 나 전 의원께서 오세훈 시장을 만난 것도 이게 출마에 대한 바로 이제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오 시장이 그 서울의 당협위원장들을 쭉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예. 나경원 전 대표가 약속을 하니까 또 김기현 의원이나 또 안철수 의원이 부랴부랴 이제 또 오 시장 면담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세 분이 오 시장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된 거고요. 예. 그 두 분은 이제 두 분 다 법조인이시죠? 또 서울시장 경선에서 두 차례나 이제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맞붙은 적이 있고 이런 인연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당대표 경선전에 관한 얘기 아마 그 오 시장이 나 전 대표께 아마 반년 우두머리라며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당대표 경선에 관한 문제들 또 나 전 대표가 지금 동작구의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지역 현안에 관한 문제도 얘기를 했을 거고 예. 또 노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금 개혁 같은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뭐 아주 건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준 게 오 시장이 나 의원에게 반년 유두머리라며 이렇게 농담처럼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나 의원이 반윤의 선두에 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세 기획단장이었습니다. 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연설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지원 연설을. 그런데 나경원 전 대표는 아주 어마어마한 팬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언변이라든가 이 웅변 또 대중들을 사로잡는 호소력은 우리 당내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장수입니다. 장수. 그러고 나경원 전 대표가 한 번이라도 대통령 뭐 이런 폄훼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친윤이다 반윤이다 몰아가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참 정치가 많이 후퇴했다. 당내 민주주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죠. 예. 자,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대통령이 순방에서 다녀오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출마 일정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이 반윤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니까 나경원이 대통령 정책에 뭐 반대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대통령이 그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좀 마땅치 않다.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 그게 이제 설 연휴하고 이제 귀국 날짜하고 맞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설 밥상에 나경원 출마에 관한 얘기들이 좀 올라야 될 텐데 아직 예. 명확한 이제 출마 의사가 표명이 안 돼 있지만 사실상 지금 나경원 전 대표의 그 행보는 뭐 출마를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 설 연휴의 일정이라든가 출마 선언, 뭐 기자회견이랄지, 뭐 출정식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 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또 내년 총선을 어떻게 잘 치를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좀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장제원 의원과의 이제 신경전을 좀 벌이고 계신데 앞으로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뭐 장제원 의원이 새카만 정치 후배 아닙니까?
나경원 전 대표에 비하면 예. 이렇게 들어온 거라든가 위상이야 지금 장제원 의원의 독보적인 위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김장연대가 이제 철지났다 하는 얘기도 장제원 의원의 얘기들이 자꾸 김기현 의원 얘기보다 이제 더 언론의 장식이 되니까 예. 김기현 의원도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장연대는 철지났다 얘기도 하고 지금 반장연대가 새로 결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장제원 의원을 반대하는 모임. 그래서 저희는 장제원 의원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요. 오직 내년 총선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가치적인 문제, 이런 당내 화합을 관한 그런 문제에 좀 진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종희 전 의원과 통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여기까지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